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지금 뭐 경제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집값은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맞는지 그 거짓말이 정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주말 때 떨어졌다가 다시 1000명이 또 넘게 나왔죠. 잠깐 떨어졌다가. 그리고 내일도 1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까 뭐 10시까지 900명 뭐 집계됐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서 내년 3월에는 5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진 상황이죠. 물론 그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전에도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이미 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 뒤에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한 2018년 수준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경제가 회복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작년 수준 정도로 회복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 건 아니죠.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 어떻게 돼요? 지금 2단계 2.5단계인데 어느 정도였어요? 실내 전체 뭐 이런 거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인데 실내 전체죠. 이제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이런 데는 모두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되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중단되죠. 10인 이상 금지인데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은 뛰는 사람만 22명에 심판 셋 25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스포츠 자체의 경기를 중단해 버린다. 그리고 교통시설 같은 경우도 어때요? 50% 이내로 예매 제한한다. 권고가 아니라 예매 제한이죠. 그 다음에 뭐 수업, 등교, 원격 수업이죠. 그 다음에 종교활동 1인 명상. 지금 종교적으로 막 모이는 데들 있죠. 최근에 뭐 성스러운 돌교회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 데서 아직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모임 식사 이런 거 금지되고 재택근무 의무 필수 인력 이외. 저는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3단계 되더라도 나와서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이 다 금지된다. 특히 많은 자영업들이 열지를 못하겠죠. 일단은 3단계가 강화된 건 아닌데 코로나 처음에 터질 때에 비해서 자영업들이 계속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실률을 뽑아봤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상권 보면은 뭐 동대문이나 뭐 신촌 이런 데 유명한 상권인데 보면 어때요? 공실률이 코로나 시작 전에는 7.3%였는데 11.8%까지 늘었다. 신촌 같은 데도 9.1%에서 12%로 늘었다. 대략 30% 정도 늘어난 거죠. 여기도 대략 한 50% 이상 늘어난 거죠.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만 그럴까요? 부산에는 어디에요? 광안리 이런 데 가보면은 14%에서 17.6%로 엄청나게 늘었죠. 인천, 계양구 상권 같은 경우는 7%에서 9%까지 늘었다. 대구, 동성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었죠. 12.9%에서 16.2%까지. 광주, 금남로 21%까지 늘었죠. 대전, 둔산 상권 거의 50% 늘었죠. 15%까지. 저기 울산, 삼산동 상권, 세종, 가뜩이나 공실 많았던 세종. 지금 대부분 특별시 및 광역시 이런데 전반적인 뭐 주요 상권들 보면은 대부분이 공실이 많이 늘었더라. 이렇게 된 상황이죠. 당연히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고 문제는 공실이 늘어나게 되면 자영업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건물주들도 무너지게 되죠. 이자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상가 중에서 꼬마 빌딩 뭐 부자들의 뭐 투기수단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물주들도 있죠. 사실 노후에 은퇴해서 돈 나올 데 없으니까 모아준 돈 해가지고 상가 투자를 해서 차익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지금 환율 지금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다가 쬐끔 오른 거죠. 그렇다면은 환율은 지금도 매우 낮다. 이때 1200원대에서 지금 거의 1100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겠죠. 특히 어느 업종의 피해가 크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도체 말고 다른 기업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죠. 환율에 가장 타격 많이 받는 건 보통 제조업 쪽이죠. 수출 보면 어때요? 전보다 확실히 줄었죠. 잠깐 늘었다가 하지만 다시 떨어지는 거고 수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곡선이 이렇게 떨어진 곡선이다. 한 달 요거 반짝한 거 말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순이익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매출액 증감률 마이너스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할 거죠. 이거 다 작년 수치예요. 올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환율도 무너졌으니까. 즉 자영업도 기업도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취업자 수는 얼마나 줄었어요? 27만 3천 명. IMF 때 최장 얼마였어요?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이게 역대 최장이었는데 그 이후 가장 길다. 9개월 연속이다. 근데 12월 달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번 달에는 극적으로 경기가 회복돼서 취업자 증가 아니면 1월 가서 증가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실업자 계속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게 3월부터였죠. 왜? 3월에 코로나 폭증했으니까. 지금 그 이상 나오고 있죠. 맨 처음에 대처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당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취업자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이미 그때 위험을 봤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취업자 늘리기 힘들죠. 자영업에서도 3단계 걸리고 뭐 할 텐데 뭐 아르바이트라도 쓰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도 은퇴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를 다니다 퇴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공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취업자를 뽑고 이런데 지금 퇴사해서 자영업 하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일단 당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면을 보더라도 지금은 취업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자를 더 뽑지는 않을 테지만 기존 인원들은 연봉을 내가 빡빡 올려주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죠. 연봉 오르는 것도 한계를 맞이할 것이죠. 그 다음에 자영업, 폐업하고 있고 혹은 매출 감소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어지는 게 알바 안 뽑죠? 그 다음에 건물주한테 월세도 밀리게 된다. 공실 나면은 건물주도 타격 입는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상위 계층 중에서는 뭐 돈을 낳으니까 더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버는 소득은 감소되고 있죠.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소비 활성화는 더욱 안 되고 있죠. 소득 감소와 소비 감소가 뜻하는 건 뭐예요? 보통 이게 유동성 감소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통화 승수가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그냥 정부에서 돈 많이 찍어서 풀었다고. 그것도 찍어서 푼 것도 아니고 나중에 유동성이 과잉됐을 때 회수할 수 있게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풀었고 재난지원금도 모아서 자산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게 소비할 수 있도록 풀었죠. 그런데 무슨 유동성 장세라고 하냐.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장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유동성 장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미리 해놨죠. 예전에 막 70% 대출해줄 때랑 지금 40% 대출해주는데 이자는 싸. 이거랑 어느 게 더 유동성 장세예요. 자, 물가 상승률 어때요? 저조해졌죠? 굉장히. 지금 뭐 1%대 초창기에 좀 나오다가 코로나 3월에 터지고 나서 뚝 떨어지더니 만에 1%다. 굉장히 저조한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잘 돌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더 확실한 지표가 물가는 안 오르는데 식품 물가만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식품 인플레이션이 여기 한 3월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소득은 줄어들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옷은 둘째치고 먹는 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인데 왜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야 하냐. 대부분의 수요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영끌한 사람들도 경제에 대비해서 대기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괜히 이거 영끌했다가 이자 못 내고 집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지금 막 먹고 사는 것도 물가 쭉쭉 오르고 나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5년 7개월 만에 최고래요. 왜 이렇게 써요? 심리 지수잖아요. 심리 지수. 맨날 이야기하죠.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서 오른다.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금리도 오르고 있죠.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많이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저희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신규 공급만이 공급은 아니고 첫 번째 수요 줄이는 정책이 맞는 거고 수요는 줄고 있다. 어차피 1인 가구는 집 살 수요가 거의 없다. 공급은 그래도 적게나마 신규 공급은 플러스 되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맨날 공급 부족 타령하냐. 그리고 과거에도 공급이 부족할 때 오히려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 건설사들도 그거 계산해서 하겠죠. 예측해서. 그런데 무슨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결국에는 뭐예요? 언론의 부추김 때문에 잘 넘어가는 주변 지인들도 와가지고 야 지금이라서 집 사란다. 떨어진단 말 듣고 안 사냐. 야 올라. 무조건 올라. 이유 몇 개 갖다
대줘보세요. 이런 상황이라서 떨어진다. 예전에 일본도 똑같았고 이번 때 미국도 똑같았고 그러면서 경기 무너졌을 때 심리가 마지막까지 바짝 오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빚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그게 영향을 줬었고 특히 미국이 리먼 때 떨어졌을 때 세계적으로 영향을 줘서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빠졌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빠졌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중심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항상 중심지부터 먼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들어요. 부정적이라고. 왜 부정적이에요 이게?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지. 부정적이라는 게 자산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정적이 아니죠. 내 자산을 긍정적으로 지키자는 건데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게 부정적이에요? 집값은 무조건 올라야 돼요? 결론. 가격 거품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의식주 관련된 쪽의 가격 거품이 더 위험하죠? 그러면 항상 경제 위기가 온다. 이번엔 코로나로 먼저 터지긴 했지만 더 세게 터지긴 했지만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부터 높은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자산시장과 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폭망이다. 그 다음에는 거품 붕괴다. 항상 이래왔다. 튤립 버블도 그랬고 닷컴 버블도 그랬고 미시시피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고 리먼 브라더스 그랬고 일본 버블 그랬고 항상 그래왔다. 우리나라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동산만은 오른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죠. 부동산교를 믿는 사람들, 부동산 불패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진짜로 대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